네,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이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죠. 박영옥 여사가 지난 21일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 빈소는 설 연휴인데도 보기 드물게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현대 정치사에 축소판을 보는 듯 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현대사의 영원한 2인자 하지만 부부금실만큼은 그 누구 못지 않았던 김 전 총리의 이 조문객과의 대화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5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큰 병을 앓는 일이 없었어요. 아니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아주 편안하게 숨을 거뒀죠. 미국에 나도 이제 갈 테니까 몇 발짝 앞서서 간 거죠. 같은 자리에 누워야겠다 싶어서 국립묘지는 선택은 안 했거든. 더 국립묘지 가고 싶지도 않고. 자, 홍상 기자, 이제 들으신 대로 김 전 총리와 박 여사 사이는 상당히 금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21일이죠. 네. 오후 8시 43분에 네. 돌아가셨는데 네. 이 돌아가실 때 의료진이 임종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알리자 네. 김종필 전 총리는 모두 네. 자리를 비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다음에 네. 마지막까지 부인의 손을 잡고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네.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한 이후에 네. 부인이 숨졌고 네. 그 이후에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네. 64년 전이죠. 아내에게 선물했던 반지를 목걸이에 걸어서 네. 부인에게 걸어준 뒤에 네. 네. 그 지금까지 일화 등을 회고하면서 네. 눈물을 네. 흘렸다고 하는데요. 네. 뭐 허무하다, 뭐 네. 앞으로 나도 네. 곧 갈 거다, 네. 외로워서 일찍 가야겠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64년 동안 두 사람이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뭐 정치적인 행보를 떠나서 이 원로, 우리나라 정치 원로의 그 어떤 사별 이런 모습은 상당히 감동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분의 지극한 이 금술, 이 김 전 총리가 유택에 미리 이 세워둔 묘비의 비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일부를 살펴보면요. 이 수다한 물음에 소위 부답하던 자, 내조의 덕을 베풀어준 영세 반려와 함께 이곳에 누웠노라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내조를 본다면은 김종필 전 총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해도 웃으면서 대답을 안 했다. 그만큼 어떤 정치인, 우리나라 이 정치, 현대 정치 한 획을 그은 남편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아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끝까지 한 네. 60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네. 또 특이한 것은 사실은 이 김종필 전 총리 같으면은 나머지 이제 양김과 더불어 한국 정치를 뭐 쥐락펴락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사실 그동안 여성 문제 스캔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네. JP는 그런 스캔들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부인하고만 네. 쭉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영옥 여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언니인데 뭐 김기춘 비서실장 편으로 조화를 보내긴 했습니다만 직접 조문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사촌 언니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은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아마 조문을 하시지 예. 않을까 직접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조문을 뭐 할 것 같다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두 분을 중매를 한 것도 사실은 뭐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연이 있죠? 실제로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지금 화면도 나옵니다만은 조카가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제 그 김종필 전 총리도 당시에 뭐 당사자가 본인만 좋다면은 뭐 기꺼이 맞이하겠다라고 했고 그 후에도 실제로 정말 그 인연이 돼서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네. 그 후로 진짜 65년 동안 이렇게 정말 해로를 하고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저도 좀 많은 걸 느끼게 되고 네. 좀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그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저렇게 내 조카 어떠냐 말하기 전에 두 사람 사실 미리 만나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 때죠. 전쟁 예. 날릴 때 혹시 내가 잘못되면 내 조카를 책임져달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찾다가 그 박영옥 여사한테 얘기했죠. 뭐 네가 아프거나 이런 일 있으면은
김종필 당시는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찾아가라 그랬었거든요. 그때 당시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박 여사가. 그래서 박 여사랑 같이 살던 친구가 대신 찾아간 거죠. 대신 찾아가서 김종필 총리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간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싹 텄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재밌는 그 인연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만 무려 9번, 남들도 한 번 하기 힘들다는 국회의원 9번 했고, 총재는 4번, 그리고 국무총리는 2번. 파란만장한 어떤 정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빈소에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간 내용들이 많이 좀 관심이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내각제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김종필 총리는 계속 내각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1990년 3당에 합당할 때 네. 김종필 총리는 내각제를 무기로 내각제를 고리로 3당 합당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당시 YS가 이제 비밀 각서 파동도 있었습니다만 네. YS가 오케이 해놓고는 나중에 대통령 때 이걸 뒤엎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신한국당을 창당하면서 네. JP를 내몬 거죠. 네. 근데 그때 YS가 뭐라 했냐면 JP는 2인자이기 때문에 사고를 못 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못 친다는 JP가 자민련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면 YS의 뒤통수를 치는. 그래서 YS가 굉장히 그때 그 자민련을 만들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JP한테 많이 어떻게 보면 당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영원한 2인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쪽으로서는 곤모수수의 하신이란 말까지 들었을 정도니까 JP가 우리 그 정치 역사사에 어떤 위치를 차지했었는지 사실 이분이 그 정계에 처음 들어올 때 중앙정보부장 할 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 할 때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반평생이 아니고 거의 모든 평생을 이 정치하고 같이 했다고 봐야겠죠. 예. 자, 뭐 김 전 총리가 이제 빈소에서 내각제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 책임제 해가지고는 큰일 못해. 시간이 바쁘고 여건이 그렇게 안 돼. 내각 책임제래야 잘하면은 17년도.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대체가 그 영국에 그 득하면 대보더라고 파업하라고 하는 거 고쳤잖아요. 12년 넘었는데 고쳤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 하면 소신껏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했는데 뭐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 네, 뭐 여야 정치인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내각제에 대한 소심을 밝히긴 했는데요. 자, 뭐 정치인은 정치인인가 봅니다. 이 부인 빈소에서도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네요. 예. 네, 그렇죠. 물론 근데 또 다른 점은 내각제 또는 대통령 책임제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냐, 또 우리나라 현실에 어떤 게 더 맞느냐 이거에 대한 논의는 뭐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고 또 개인마다 또 이제 분석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본인의 분석에 따른 소신을 지켜오면서 뭐 그 내각제에 대한 그런 그 의견을 쭉 밝혀왔다는 점, 그 점은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뭐 이런 권력 구조,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 있어서도 자주 입장이 바뀌고 뭐 그런 점을 많이 보아왔는데 적어도 이런 내각제, 내각 책임제가 좋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김종필 전 총리가 꾸준히 입장을 좀 지켜오고 보여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재밌고 아이러니한 점은 사실 김종필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내각제를 없애는 양반이거든요. 5.16 쿠데타 하면서 내각제를 없앤 분인데 나중에 와서 이제 내각제를 저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DJYS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 JP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항상 그 연결고리는 내각제였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내각제를 하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 번 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은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기춘 비서실장도 이제 빈소를 방문을 해서 김종필 전 총리와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갔는데 상당히 선문답 같은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만두셨지만 가끔 찾아가 뵙고 외롭지 않게 좀 해주세요. 외로운 자리요. 모셔보니까 어떤 인격이 있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여성까지 잘 모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잘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거 반씩 다 차지해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애국심 그 자체를 할까요? 나라 생각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자,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니까 당연히 뭐 대통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격이냐라고 물어본 김종필 전 총리의 의도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러니까 외롭다고 느껴진 거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가족 간의 교류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필 총재가 아까 안타깝게 생각한 게 설날에 좀 박지만 씨라든가 내외 지금 박지만 씨 그 부인이 지금 쌍둥이 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청와대에 좀 들어가지고 좀 위로도 해주고 그 가족 간의 좀 따뜻한 모습 이런 걸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자기 관리에 철두철미하다 보니까 좀 그런 외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한테도 당신이 비록 그만둔다 하더라도 가끔씩 청와대에 들려가지고 좀 외롭지 않게 돌아가는 얘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들려줘라 라는 정치 구단의 그 조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제 빈소를 찾았는데 뭐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아, 그럼요. 지금 그 김종필 총재를 구선으로 만들어준 게 충남 부여거든요. 이완구 총리의 지역구가 부여 청양입니다. 그래서 김종필 총리의 그 선산도 부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자리도 같이 봐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여에서 구선을 만들어줬는데 백제 옛 수도였는데 이 부여처럼 발전이 못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주하고 부여하고 비교해 보면은 경주는 상당히 발전했는데 구선을 만들어준 부여에 대해서는 별로 발전을 해준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JP가 나를 구선으로 만들어준 곳이 부여인데 부여 국민들에게 항상 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뭐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완구 총리가 빈소를 찾았는데 뭐 좀 뼈 있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 뭐 대통령에게 직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겠다. 잘못한다, 잘한다고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 이제 일체 입에 담지 말라. 그런 얘기를 국무총리한테 자꾸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국민한테 자꾸 얘기하고 당신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다물고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건의드려라. 그리고 밖에 나와서 내가 이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그거 했어. 그거 한다고 했으니까 모르지.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얘기만큼은 꼭 언론에 공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게 이제 JP의 2인자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JP는 2인자를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정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인자였는데 본인이 2인자 역할을 하면서 많이 당했어요, 숨어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도 9번이나 가택 수사를 당했습니다. 그거 쉽게 믿겨지지 않는 거죠. 2인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 권력의 지근거리 있었던 것은 바로 저런 모습. 그러니까 1인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국민들한테 두 사람 1인자와 2인자가 부딪히는 걸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12.12 쿠데타 이후에 노태우 사령관이 김종필 총리를 찾아오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도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전두환 장군의 심기 건드리지 말고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래야 당신이 클 수 있다. 결국은 전두환 정권 7년 내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런 JP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런 행동을 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 특유의 2인자론을 이완구 국무총리한테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고인의 어떤 그런 문제 있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점은 김종필 전 총리 한국 현대 정치사의 2인자로서 주도를 했던 그런 분으로서 이 정치인들에게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전에는 그런 어떤 훈수 정치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봤습니다.